XSFM입니다. I, D, W, K. In the end, your best friend kills you.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가 어찌 자본의 편을 따르지 않느냐? 보수의 착각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가 어찌 자본의 편을 따르느냐? 진보의 착각이지요. 민주주의는 여론이라는 커다란 맹수를 잘 달래서 자기 쪽으로 더 끌고 온 세력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지선 방송에서 저희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 치졸한가를 낱낱이 보여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언제나 이곳이었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더불어올 PD입니다. 파워농축산인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힘이 없다더군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바지를 줄여놨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어깨띠 줄여놨다. 후보님 어디 가신 겁니까? 오셔야 됩니다. 도당 뭐합니까? 전어라도 사다 놔야지. 네. 철은 아니지만. 그 여파가 저한테도 한 번 왔어요. 네. 인디 에디터는 제 후보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농축산인 후보를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다시 갈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당이 지금 되게 난감합니다. 자, 덕질인이 가는 곳마다 단일화가 파기되고 있습니다. 에듀 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감 소개가 단촐할 뻔했는데 아쉽네요. 파기됐습니다. 제주도 오버뷰. 오버뷰. 늘 바로잡아도 완전히 바로잡기도 어렵고 관심도 못 얻는 오해와 질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왜 안 뽑느냐? 자치단체 의회가 일원화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입니다. 의회도 하나, 민선단체장도 하나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수원이나 창원, 청주에서 구청장을 뽑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 공약도 계속 나오는 공약이죠. 네. 제주도민이 뽑는 민선직은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가 없으며 시장은 관선입니다. 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무소속 3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였지요. 여기에 세종시와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요. 도의회 지역구는 31석에서 32석으로 비례는 7석에서 8석으로 한 석씩 늘었습니다. 흔히 법에서 일몰이라 하면 가까운 미래에 법 적용이 끝날 시기를 정해놓고 제도의 종료 자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주도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 선거가 법 개정을 통해 일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번까지는 5석의 교육의원을 뽑아주셔야겠습니다. 룰에 의하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 교육의원 후보인데 정당에 가입했던 인물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라지면서 교육의원 서부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유력합니다. 오랜만에 무투표 당선 하나도 없는 교육위원 선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교육위원은 거의 무투표 당선이었죠. 네. 민주당의 오형은 도지사 후보의 후보 등록으로 그래서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제주을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라동 오른쪽에서 우도까지 사시는 주민 여러분은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도 뽑아주셔야 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형 이거 그 배치로 할래요? 오케이. 제주는 역시 푸른액 형이하고 잠시 후에부터 또 형이에요. 제주는 역시 푸른액. 제주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민에는 역시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고 경기도나 서울대 다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말고 더 산뜻한 게 필요하십니까? 그걸 제주 중앙시장에 가서 내가 오늘 사올 수 있으면 굳이 액세스몰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자가 다 좋은데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안 달고 입에 뭔가 남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게 자꾸 달라붙어요. 그게 텁텁해져요. 잔맛이라고 하죠. 잔맛. 그런 게 없는 제주의 과자 푸르넥.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동결 건조 스낵과 차별화되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다크 오어 화이트 초코 말고는요 100% 과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크 오어 화이트 초코 입혀진 제품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과일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단맛만 있는 화이트 초콜릿을 싫어하는데 왜냐면 단맛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맛이라기보다 화이트 초콜릿은 너무 느끼한데. 그렇죠. 그거를 오렌지 귤 위에 씌워 놓으니까 아주 밸런스가 맞죠. 그렇죠. 복합적인 맛이 돌아오죠. 다소 비싼 고급 스낵이지만 가끔은 입도 호강시켜 주자. 푸르넥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개별 포장이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뜯다가 보면은 좀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벌써 이만큼 없어졌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지촌놈 청취자 여러분,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이거 사려면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와 호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푸르넥을 사서 이제 방에다 뭉쳐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거 잘 안 뺏어 먹어요. 이제는. 근데 유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뺏어 먹는 게 이거예요. 푸르넥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 봉지 두 봉지씩 빼면 티가 안 나거든.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시키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 원래 개별 포장밖에 돼 있었던 거 맞냐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53세 남자 서귀포생 흥산초 남원중 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과 87학번 동대학 석사. 옛날에 경영대 다니는 학생은 학생회에서 잘 안 쳐줬는데 아무튼 제주대 총학생회장. 전과 89년 민주화운동 전과 복권됐습니다. 민주당 운동이라고 하는 줄. 민주화운동 전과 87학번이니까 386보다는 약간 후배인 민주화운동 인사. 지난 지선 중앙에서 괜당 때려잡으라며 내려꽂은 낙하산 전략공천 인사가 도지사가 되었는데 이번 민주당 후보는 같은 컨셉 다른 루틴입니다.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정당인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민주당 당적을 상당 기간 유지해온 반괴당 정치인. 물론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14년도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우남 전 의원이 비우고 간 제주을 지역구를 겨냥하면서 민주당을 탈당, 안철수의 새정치 추진위로 합류했으나 새정연이 창당하면서 금세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철수계에서 빠르게 이탈하여 지금입니다. 현재 은퇴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갑 4선의 강창일 전 주일대사의 보좌관으로 04년에 여의도를 처음 경험합니다. 이때 전후로 평생 정치인 유닛. 요즘은 젊어 보이려고 염색을 솔리드 블랙으로 하고 다닙니다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영훈 후보의 이미지는 겁나 백발. 69년생이니까 좀 일찍 샜지요. 특히나 나이보다 꽤나 동안인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과 동갑의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 후보가 학교를 일찍 가서 실제로는 위성곤 의원이 한 살 형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지역민들은 충격받습니다. 와, 그러네요. 위성곤 의원 얼굴은 외우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백발이었던 오영훈 후보를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우와. 이게 이제 표창원 이승환 효과라고 하죠. 그거 더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믿겠는데. 편승엽도 있어요. 편승엽, 이승환, 이거 다 동갑이잖아요. 위성곤 의원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출신 오가닉. 06년, 2010년 지선 도의원으로 재선하고 12년 총선에서는 경선 탈락. 16년 총선과 지난 총선에서 제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공직선거 4승 1패. 02년 첫 선거 도의회 낙선 이후 20년 만에 도지사에 도전합니다.
의정에 있어 크게 자랑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그리고 차근법에 불을 당긴 국회 내의 움직임 중 하나였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이것은 후보가 발의만 하고 통과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부터 지난 대선 경선까지 이낙연 전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불리웠으나 경선이 끝난 뒤 너무 늦지 않게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안철수계에 합류했다 빠르게 빠져나온 이력과 합해봐도 개파색을 강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공약! 제주도를 다른 광역단체처럼 2단계 의회로 만듭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민선으로 하고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를 만듭니다. 이를 설득하는 논리로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근거를 댈 때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우는 것이 언젠가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가 제주나 세종을 따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름을 제왕적으로 개명한다면? 제도지사. 네. 예. 제왕적 도지사. 이름 왕적이. 그 행정학에서 이 행정 단계를 연방제가 아닌 이상은 2단계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관습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3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특별자치시인 이유가 그 2단계 행정 단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들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실험을 포기하자. 이게 이제 것 같아요. 단어가 바뀌고 몇몇 개념이 바뀐 상태로 이런저런 옵션들이 우리 늙어 죽을 때쯤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광역도의 개념이 해체되고 이제 주 같은 약간 작은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네.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네. 근데 이제 국내의 정치권은 지역 감정으로 먹고 살아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오랫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릴 일이라 당장은 서로 견제하는 시의회가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 그냥 제주시 서귀포시가 아닐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서 3곳에서 6곳의 기초자치단체로 포메이션을 새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예를 들면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군, 곶자왈군 뭐 이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 정도는 나눠도 될 것 같은. 옛날엔 그랬죠. 네. 네. 6개는 좀 많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를 보면 비슷한 눈높이에서 본 피자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자르면. 그렇죠. 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공약을 걸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구한 날 만나고 감정의 스폰지 역할도 오랫동안 하고 해야 하는 일이니 주민들은 결국 후보의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뚱이는 누가 하지? 뚱이? 스펀지밥하고. 아, 그렇죠. 뚱이. 감정의 스펀지. 밥. 감정의 뚱이. 네. 네. 감정의 게살버거. 자, 눈건강 바우처로 취약계층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경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선별복지를 중시하는 전 보스 이낙연 전 총리실의 아이디어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걸 소개해드렸고요. 공약 무진장 많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개는 하겠습니다. 근데 게살버거는 네. 4살버거잖아요. 스폰지밥 최대의 미스테리죠. 그렇죠. 왜 개가 게살버거를 파는가? 그러니까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살이 계속 재생되나?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 탄압의 앞장서는 십장 같은 것이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난 왜 걔를 계속 가재라고 생각했지? 랍스타. 근데 생각해 보면 네. 방개의 탄압인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클레이피쉬가 됐든 뭐 랍스터가 됐든 말이죠. 그렇죠. 예. 뭐 플랑크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가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가재는 개편이거늘. 국민의힘. 국민의힘. 허향진 67세 남자. 현재는 무직? 제주생이고요. 오라국민학교. 오라초. 예, 제주 제1중고, 그리고 제주대 관광경영학,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석, 그리고 세종대가 관광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이쪽에 가서 경박. 전 제주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어요. 자, 제주대를 졸업한 이후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계속 공부를 해서 컬렉터를 하죠.
그러다 1984년 모교인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84년부터? 네, 되게 빨리 오죠.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대학장 경영대학원장을 거쳐서 2010년대 제주대 총장을 해요. 근데 보통 경영대학원에서는 총장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었대요. 그게 이제 90년대, 00년대까지의 정서죠. 경영대 네네. 교수를 총장으로 안 올려줍니다. 그렇죠. 교수들이 무시하기도 하고요. 뭔가 네. 정통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대부터 변한 게 결국 밖에 나가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기업도 만나고 하면서 대학에 돈 따오는 건 다 경영대 교수다. 네. 대접해라. 이러면서 대학내 문화가 바뀌죠. 네, 그리고 총장 선거에서 아주 무난히 별 잡음 없이 당선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정치인 가는 길. 예, 재발련이라고 하거든요. 재발연.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 뭐 각 지역의 그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 연구원인데 맞습니다. 뭐 충남 연구원은 충남 연구원이 있고 뭐 강원도에는 강원도 연구원이 있고 이번에 강원도에 그 강원 연구원 원장이 출마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있었다는 거니까 연구원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 재산이 다 떴잖아요. 네. 근데 아직 거기도 올라오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 말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성관이가 빨리 서류 내라고 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안 내고 있는 네. 후보들이 있어요. 네, 주로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조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아직 성관이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보면요. 커리어를 아유, 좀 더 보죠.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딥니까? 네. 네. 자, 그 돌아왔대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아직도 유병헌류인 줄 알았더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관이 미등록이 문제인가요? 주민등록 등록은 살렸는데. 사람은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22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까지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교협 굉장히 셉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 후보 하려고 했던 김인태 씨. 김인태 씨. 그 사람이 이 대교협 회장하면서 여러 가지 전횡을 좀 저질렀던 거죠. 네. 이 대교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수색을 많이 띠긴 하는데 아무래도 네. 재당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국회의원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렇죠. 스킨십이 크죠. 보수단체가 장난입니까? 네. 자, 2018년 2월에 총장의 임기를 종료를 하고요. 이듬해 2019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제주대 교수 출신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어요. 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역시 괜당. 네. 하지만 민주당인 송재호 의원의 후원회장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네, 근데 이건 그냥 흔들고 싶다는 거고요. 네. 트집입니다. 근데 다들 이럴 거 알면서 화내는 겁니다. 근데 성격 자체는 이런 걸 되게 못 견디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일단 스크래치 한번 입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도당위원장과 제주지사 출마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30대, 40대 때 현경대 뒤따다니면서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처음엔 도지사 출마 의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아, 네. 후보 의사란 뭐 생겼다가 나타났다가. 아니 이렇게 두 남자가 머리를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농축산인이 원고를 읽는 동안, 제가 지금 머리에 티트리 오일을 바르고 있고요. 에디터는 긁고 있는데요. 제가 왜 긁었냐면은 네. 지금 약간 눈이 시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파스 냄새 때문에 눈이 약간 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가려우신가 보다. 그래서 네. 이거를 들여서 이걸로 긁으면 시원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긁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만든 오일인데 티트리 말고 그 안에 페퍼민트도 들어있어가지고, 냄새가 지금 좀 상쾌합니다. 지금 그 야돔이라고 아세요? 알아 그 태국에서 네네 태국에서 코 뚫는 거. 돔구장? 코에 넣는 거 제가 선물로 몇 개 드렸어요. 그거 네네네 누런 것. 네.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네네네. 그 야돔을 지금 눈에 대고 있는 냄새가 나서. 네. 며칠 제가 전라도 할 때 제가 머리를 긁을 수가 없는 머리라서요. 청포도만 사탕을 무심하게 빨고 있었던 그 생각나네요. 우리 후보 돌아왔습니다. 들어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자, 정식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지난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죠. 네. 모든 선거 활동을 중단하고 잠수를 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는 10일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선출 경쟁에 나섰다가 떨어진 경선 경제 후보를 만나서 그죠. 이게 무슨 원팀 협약도 아니고 네. 그 언론사와 당원들이 예측한 건 양보하려나 보다였죠. 네. 제주도 출마 의사를 진짜 타진했대요. 너 나가봐.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승자가 패자한테 네. 그 제주도에서 잠수를 탔다니까, 그러니까 선거 활동을 중단하고 잠수를 물질을 탔다니까 한 것 같은데. 머구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후보가 선거 의지가 지금 무엇보다 안 느껴진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해서 철종형, 그렇죠. 강화도령님 같아요. 철종형 도지사 후보.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이 5월 1일날 예정되어 있었던 KBS 제주 방송 총국 주최 도지사 후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KBS에서 주최하는 거. 이 토론회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나 안 나간다라고 불참의 뜻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를 통해서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직접 그렇게 좌충우돌을 겪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참모가 계속 바뀌면서 그 선거 캠프 내부의 갈등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움직이고 컨트롤할 능력이 본인이 현저히 떨어지고, 네. 심리적인 본인 데미지도 관리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밖에서 봐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 불참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예상됐던 대선의 잔상이에요. 네. 승리한 대통령 후보가 방송 토론에 자꾸 불참하니까 이걸 다 본받게 되는 거예요. 6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국 주최 토론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지역구 후보들도 전국적으로 욕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훨씬 수준이 너절해졌죠. 이거 지금 막는 방법은 뭐 윤석열 방지법 이렇게 넣어가지고 1번 당이 아예 그냥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횟수를 늘려버리든가 2배로 네. 뭔가 수를 써야 됩니다. 토론에 안 나오면은 아호를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막 불참 무슨 선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아나운서가 그런 의무가 생긴 거야. 다음 소식은 불참 허양진 도지사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임기 내내. 이제 저 야구 중계 같은 거죠. 빨간 동그라미를 2개 이렇게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거죠. 네. 2사 이후. 네. 예. 그래서 이 정치 초년병이 치르는 온갖 잔병을 다 끙끙끙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지사 후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그래도 다시 선거 운동에 복귀를 하겠다며 전복을 따왔어. 네. 물질 끝. 그래서 반성의 뜻으로 UPD가 겁내 싫어하는 이 세비 반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무보수 도지사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 중인 제주 출신 고두심 씨가 고두심 씨 장학금을 재치인 것 땄었어요. 두심 장학금이라고. 아, 그래요? 아마 제주여고인가? 근데 정말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 제주도 출신 그 배우들이나 이런 뭐랄까 이미지가 네. 아주 옛날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 하더라고요. 4.3 사건 때문이죠, 뭐. 뭐 겸사겸사. 그런데 네. 이제 고두심 씨 덕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의 레전드예요. 예, 고두심 씨가 방문해서 김만덕 세계 여성상, 이게 가칭인데요. 이거 제정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1980년에 만덕 봉사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만덕 봉사상으로 출발한 이 김만덕상은 2006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 만덕 지선 때 봉사상에서 한번 만덕상 김만덕.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 거상 김만덕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매해 10월 열리는 만덕제에서 봉사와 경제인 부문 수상자를 각 한 명씩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에 대한 제정하자 하면서 이제 고두심 씨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연결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가장 최근 밝게 웃는 유일한 우리 후보의 사진이었습니다. 좋아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건가요? 네네. 조금 상에 그 위상을 더 키우자라는 겁니다. 네. 돈을 좀 더 펀딩을 하고 해서. 돈을 더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제주도형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중 하나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집행. 여기도 지금 나왔거든요. 네. 후보가 이 공약을 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금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예, 현재는 여기에서 여기예요. 뭐라고 읽어야 되지? 9천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웬 90백만 원? 자, 그죠? 9천만 원에서 법정 용어죠. 예, 1억 3,2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액수를 늘리고 좀 다양하게 복지, 유족들에 대한 어떤 복지 활동도 펼치고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크고 공식 행사로 이렇게 위상을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강정마을 트라우마 센터 건립 지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뭔가 치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반목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아주 특별하진 않아서 제주 관광에 대한 공약은 뺐어요. 왜냐하면 후보의 전문 분야기도 하고 워낙 잘하는 분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되게 막 새롭거나 이렇진 않아서 그건 뺐습니다. 자, 제주도의 특성상 연기가 많고 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공장이 들어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와 공장 없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산업 전진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음카카오가 지금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거 맞죠? 네. 예. 그래서 제주도 이주는 사실 누구나 또 한번 꿈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 교환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한번 저기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가 항상 인기 1순위래요. 예, 우리는 뭐 서울 이럴 것 같지만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바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뭐 교육 때문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딱 계산 때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돈으로는 학원비가 뭐 그렇죠. 혹은 부동산이 관사 준다고 하더라도 뭐 빤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생태 교육이다. 제주도는 인기 많죠. 그리고 왜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로망도 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주 2공항에 대한 그 공약은 당연히 조속 착봉 공약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입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다시 봤고요. 예, 그리고 농업 공약을 봤는데 이 제주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게 주로 지역발전연구원에서 농업 쪽 연구들 할 수밖에 없어요. 농어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팜과 직불급 확대 정도로 제가 그냥 일단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 분야지만 좀 눈에 띄는 건 없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잘하는 거지 꼭 연구원장이 똑똑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주니까 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시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스마트팜의 개념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팜은 되게 중요해요. ICT의 기반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진짜 뭐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실, 창문 개폐, 그리고 어떤 거 뭐 물을 주는 거에 대한 시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가 몇 마리를 낳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아프고 그거를 모아서 뭔가 대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분야거든요. 드론도 스마트팜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더 초고도로 정밀하게 해서 원하는 지역에 딱 원하는 만큼 비료라던가 그리고 농약도 살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기술로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꽤 많이 발전을 해갖고 저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많이 권유해요. 그냥 지금 지원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80의 고령 노인들이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모든 것이 해결책일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경재배 농장을 자동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당장 우리 집을 전부 다 IoT로 연결시키는 예산을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10년 전에 유비코타스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하고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10년 전만 해도 되게 큰 돈이 들던 사업이 지금은 정말 싸구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집에 IoT를 에디터가 얘기해 줬는데 10년 전만 해도 내가 바깥에서 불을 켜고 끄고 가스불이 켜졌는지 확인하고 에어컨을 끄고 이런 걸 하고 싶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거 진짜 부자여야 됐어요. 정말 비싼 아파트에서 유비쿼터스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비싼 레이블 아니라 그 어떤 표준을 지원하는 아무 물건들이나 어디에서든 싸게 사와서 IoT를 지원하는 몇 가지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끝이죠. 그게 이제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구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먼 미래엔 싸게 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관이 들어왔을 때 돈을 멍청하게 쓸까봐.
그것도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이 스마트팜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 30대, 40대 좀 적극적으로 도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스마트팜은. 네, 그렇죠. 그쵸. 전기를 어르신들 생각하는 건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유리 온실로 딱 개념을 잡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자세한 설명을 들었네요. 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어렵습니다. 나는 제주도에서 떠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농축산인은 빨리 국회의원 원고를 쓰세요. 저희가 교육감 하는 동안. 나 해놨어요. 맨 밑에. 맨 밑에 해놨어? 안 빼먹었어. 아까 내가 부상일. 두려웠잖아. 바로 부산으로 시작하길래. 아니, 부상일로 시작 안 하고 부산으로 시작하니까 내가. 알았어요. 올려놔줄게요. 자, 녹색당 후보죠? 녹색당. 부순정 46세 여자 제주시 천수로 13길에 삽니다. 네,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바뀌었군요. 조천읍 대ህ리 출생 제주대 사회학과 4학년 재적 성도 그렇고 제주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대학에서 노래패 활동을 했고 중퇴 후에도 제주 민예총에서 노래패를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민예총이네요. 노래빛 왜 오랜만에 들으세요? 왜요? 우리 게스트가 있는데. 누구지? 손이상. 맞다. 민예총의 아이돌이에요. 노래빛 4월 노래세상 1의 멤버를 했는데 15년 전 강정 해군기지로 인해 정치적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연 섭외가 와서 갔대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입건된 마을 회장을 돕기 위해 강정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저기 그 아이돌 공연 그 가드 해주는 제일 유명한 업체가 옛날에 강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렇죠. 얘기 많았죠. 거기는. 네. 계기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군요. 그전에도 사실 노래패였다고 하고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하면은 계속 연결점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현실 정치로 들어온 것은 이 강정마을 때문이었던 거죠. 네. 2013년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제주시청 앞에서 난개발 문제를 알리는 집회 시위를 엽니다. 그 와중에 나온 워딩이 2019년에 제주 관광객 원희룡. 너는 도지사가 돼서 스팟만 만들고 앉았냐 뭐 이런 얘기 같았어요. 요새 맛집도 잘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순정 후보에 따르면 개발을 반대하면 육지껏이라는 편견이 제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제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육지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돈 좀 벌겠다는데 자연 운운한다. 그런 인식이 조금 있나 보군요.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매주마다 그렇게 집회로 훈련이 되어서인지 연설과 토론 능력은 좋습니다. 도지사를 관광객으로 격화시켰던 그 표현이 나온 것은 2019년 제주 메일과의 인터뷰인데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와서 문화를 잃었고 말을 잃었고 이제는 자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도의 흙과 돌, 바다와 바람,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지것인 제가 규정 내리기 어려운 정서입니다. 이걸 목가주의적 환경론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마이크로한 민족주의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종종 들어가죠. 이런 운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 인터뷰에 나왔던 것들 보면은 자연의 섬 제주에 억지로 육지의 것을 이식한다는 표현 나오고요. 자신이 설문대 할망의 자손임을 깨달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 신화에서 창세 신화에 나오는. 아니 근데 설문대 할망이 시기에는 너무 작으신데요? 너무 젊고요. 아무튼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와 제주 외부의 세계를 억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분류법에서 네. 제주도민들은 어떤 정서를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신토부리를 노래하던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극우적 민족주의입니다. 부순정 후보와 녹색당에 의하면 제주의 수용력을 재는 지표는 하수처리 용량과 지하수입니다.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했고 슬슬 지하수에 염분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동부 하수 처리장의 경우에는 이미 일일 처리량의 96.6%가 늘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를 증축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게 동부 하수 처리장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용천동굴의 위와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녹색당은 오히려 이걸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쪽이에요. 다른 데 지어야 될 텐데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거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그만 물읍시다. 수용력이 한계에 왔으니 유입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2공항 백지화는 당연하게 나오고요.
관광객을 줄이는 방편으로는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항공편 조절,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 외에도 대규모 관광업체에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개발 사업은 사업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 참여 결산 토론회와 공기업 도민평가제를 시행해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주민 감시를 한다. 그 외에 평등 공약 있고 행정 개편 공약 있고 4.3 공약도 있는데요. 후보의 유튜브 채널 부순정 TV가 그런 대로 볼만한 채널입니다. 좋습니다. 녹색당의 지난번 도지사가 최초의 이주민 출신이었잖아요. 네네. 이주민 출신 후보였잖아요. 부순정 후보로 바뀐 것에서 어떤 코드 변화를 감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가 많습니다. 3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무소속 박찬식 59세 남자. 지금 선관위에 유일하게 올라가 있어서 여기만 보면 무투표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즐겨둬야 돼요. 두근두근. 직업은 사회기관 단체인 이게 뭐야? 하원초, 부속초, 제1중, 오현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석, 요크셔 대학교. 요크 대학교. 근데 또 어디는 요크셔러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요? 네. 요크 대학이 캐나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을 건데. 예. 요크셔 테리어 정치학 박사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요크셔가 테리어는 거기 출신 강아지인 건 맞잖아요. 요크셔가 그러니까 요크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육구시타리아. 네. 그러니까 요크 대학교가 요크셔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요크시타리아. 왜냐면 요크시가 아마 요크셔에 있을 테니까. 네, 요크대학교 정박. 본인 수영으로 인한 소집 면제. 그렇죠. 장남 불안정성 대관절로 5급 전식을 노영. 네. 대관절, 불안정성 대관절이 뭔가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인대파열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또 알아낸 토막상식이 네.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사유 1위가 인대파열이래요. 아, 그래요? 네, 이 불안정성 대관절이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1위래요. 아, 뮤지션은 정신병이 1위였는데. 아, 개인적인 편견인데요. DJ들의 병역 면제 사유 1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언론이 이 통계를 공개 안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사요? 병역 면제율과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부모의 따로 직업, 본인의 직업. 국회의원 따로 네. 고위공직자 따로 해가지고 300명 중에 몇 명이 자식이 면제를 받았는가? 사유 1위부터 10위는 무엇인가? 이 통계는 언론사마다 1년에 한 번씩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그걸 할 힘이 없네요. 그쵸.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언론사 여러분 이거 히트 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냥 정보라서 전해드렸고요. 네. 정가 두 건은 86년 집시법 민주화 운동이었겠죠? 그리고 96년 국보법이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96년인데. 네, 96년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재산은 밭과 과수원을 합해서 2억. 1억은 전세 주고 7천 전세 사네요. 소소하네요. 제주도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배우자의 차는 미니 컨트리맨. 거의 집값입니다. 그러네. 네.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네,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고요. 네. 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인 걸로 봐서 시민운동 유닛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보이네요. 그 외 경력은 여기저기 외래 교수,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등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자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평화재단에 뭔가 적을 올려놓습니다. 예. 그렇죠. 제주도의 개발을 반대하는 모임에 주로 속해 있었고요. 그렇군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도 물론 활동을 했죠. 공약도 비슷합니다. 개발 반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 관광지로 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여기에서 부순정 후보하고 좀 갈리네요. 어떤 산업을 선택하는 거네요, 이 스탠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발은 보존의 하위 개념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우리가 관광지가 왜 관광지인 건데 이게 돌담이 있어서 관광지면 돌담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리죠. 그리고 제주형 교통수단 연계형 MASS, 마스. MAAS, 마스.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네, 뭐 킥보드 타고 버스 타고 맞아요. 자전거 타고 하는 거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 이런 교통 연계 시스템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도입,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있습니다. 이슈네요, 이거. 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유피님이 설명해준 거와 똑같은 공약이고요. 네. 이건 만약에 안 된다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택배비 안정. 또 제가 저번 지선에 얘기한 기억이 나요. 네. 네. 이건 앞으로도 한동안. 제주도의 오랜 공약이죠. 네. 물류 도시를 아예 조성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 한 큐에 해결. 시작 단계에 비해서 이제 녹색당과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후보 얼굴 보니 누군지 알겠습니다. 반갑네. 정정하시나? 5 잉글랜드. 네. 무소속 오영국. 히사시부리. 세월이 흘러서 64세. 5 브리튼이죠. 네. 네. 남자 하하그룹 회장. 하하그룹 회장님. 효돈초 졸업. 저희가 녹음하는 현재 선관위가 작업 중이라서 현재까지는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출마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면이죠. 그럼요. 지난번 대선 기록을 찾아보지요. 예, 이제 제주도의 랜드마크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정확히는 지지난번 대선 기록이죠. 우리에게 제주도의 랜드마크라고 하기엔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이번에 뭐죠? 출마 안 했으니까 넘어가죠. 네. 그분이요. 한나라당에 네. 차주홍 씨는 총선에만 나와요. 일단 제주생. 효돈초를 졸업했고 언젠가 서울에 상경했는지 지난번 대선 때 주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궁금하긴 한데 저번 재산은 38억 7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하하그룹 주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있었죠. 당시 정가는 3건. 76년, 82년 폭행으로 집유를 받았었고요. 2010년에는 사기로 벌금 500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다른 전가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병역, 본인은 수형으로 인해서 소집 면제이고요. 네. 근데 이게 폭행이 집유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가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었겠네요.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요. 장남은 해병대, 차남은 육군 만기 전역. 아들에게는 가없겠습니다. 예.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하하그룹 URL은 제가 이거 첨부해놨고요. 고맙습니다. 네, 구경하고 계세요. 네. 하하그룹은 샤워기에 꽂아서 대장이나 질을 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용법을 보니까 직접 관을 삽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거기다 죽어가는 이 숙변이라는 개념. 네, 숙변 이론을 적극 차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욱 잘 모르겠는 거는 파팅 라인까지 보이는 플라스틱이 풀세트 198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한 100년 전 성인용품들 같이 생겼습니다. 100년 전 성인용품이면 적어도 세라믹 정도로는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파팅 라인까지 눈에 훤히 보이는 플라스틱 쪼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98만 원이에요. 참고로 지난번 대선 때는 99만 원인데 100% 정도 올랐습니다. 전쟁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도 파는데 8개 들어있는데 16만 5천 원입니다. 주로 고가의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출마 이후 회사가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하하찍몰이라는 쇼핑몰에서는 온갖 것을 비싸게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모든 걸. 네. 5차원 마케팅은 그냥 마일리지 포인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5차원 마케팅이라는 게 있군요. 네. 하하그룹 방송은 무슨 앱이고요. 음. 하하그룹 유튜브도 생겼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하 셀프 닥터 카페는 가맹점 모집이고요. 셀프 닥터? 근데 가맹점 모집.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집어 넣어서 하잖아요. 그걸 카페에서? 아이고야. 그거 체험장인 거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맹점 모집이에요. 네. 네. 누가 넣어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에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빼고는. 네. AI 하하 결혼 정보는 데이트 매칭 앱 같네요. 아이고. 네. 하하 코인 블록체인도 무슨 앱 같아요. 온갖. 네. 부지런하시네 이 양반. 저도 부지런했죠. 이거 다 클릭해봤으니까. 하하그룹 직원 수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2021년 11월부터는 3명입니다. 아, 네. 이쯤에서 보는 2010년 전과 사기 벌금 500. 저번 대선 득표율은 6,040표로 역대 대선 최저 득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이런 기록은 정말 저희들밖에 못 알려드려요.
근데 올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오근호 후보가 깼어요? 네, 4,970표로 전국 단위 선거인데. 네,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번 컬러는 화이트인데 이번 컬러는 조커 같은 퍼플입니다. 퍼플 자켓을 입고 있어요. 마켓 컬리 색깔인데. 그 행거칩이 버건디여가지고 더 조커 같아요. 사진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거 시루떡 있잖아요. 시루떡이 겁나 큽니다. 사람만한 시루떡이. 네, 이거 30분 만에 혼자 먹으면 공짜 홍보하는 사장님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무한도전에서 그 정준하 씨가 먹었던 거 있잖아요. 사진을 찍히기 5초 전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루떡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번에는 재미있는 공약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즐거웠는데 이번에는 1등 관광도시 세계적인 금융허브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대선급 후보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대선급 아니라 할 수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자, 마지막 무소속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소속 장정애 역시 아직 선관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새희망 제주포럼 이사장, 제주생, 제주북초, 제주여중, 중앙여고, 서울대 불문과, 동대 문학박사, 부경대 국제지역학 박사, 독특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볼까요? 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힘 경선 탈락. 이걸 제가 왜 경력에 넣었을까요? 중요한 경력이네. 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통역관으로 갔다가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서 삭발을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직업이라 통역을 하지만 이것은 반대한다. 이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싶었나 보죠? 아니면은 농민회하고 같이 갔던 거 아닐까요? 농민의 통역? 그러니까 농민회도 왜 WTO 체제에 반대해서 이제 같이 다 출발해서 그 회담장 앞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때 좀 영어 할 줄 알면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 가지의 경력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을 탈락했는데 선관위 전임 무슨 연수원 교수를 한 적이 있고 UR에서 통역관이었는데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려고 삭발을 했다. 그렇죠. 협치죠. 혼자서. 네. 나와 나의. 제주 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 등의 사회활동 유닛인 것 같지만 왠지 박찬식 후보와는 반대 성향의 유닛인 것 같은 느낌이죠. 보죠. 네. 공약을 보면 확실합니다. 아까 국힘 경선 탈락, 근데 그걸로 아무것도 짐작할 수가 없어서. 네. 네. 제주도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친환경 관광 수도. 국제 투자 금융 도시로 디자인. 골드만삭스 유치. 세계 초일류 대학의 분교 유치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초일류 대학은 어느 대학을 말하는 건가요? 하버드 같은 거죠. 같은 네. 제가 이 공약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크레센도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점점 빨개져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점점 크레센도로 이렇게. 화양진 후보가 지금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전복하러 갔었잖아요. 네. 진짜 연락두절 상태. 네네. 그날 제주도에 입당서를 다시 복당 원서를 접수했어요. 이게 정치죠. 네. 그래서 제주도당에서 이제 복당 원서는 왔어요. 무소속 후보에. 이미 무소속으로 이 사람은 일찍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왔어요. 후보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나? 그렇죠. 그 도당에서 호남 국민의힘하고는 고민의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왔다고 받아주긴 뭐합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이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감 시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광주에서 했던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뭔데요? 삼선에 도전하는 이성문 교육감, 여기에 보수 단일 후보가 도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선이라고 다 몰려 나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삼선을 막으러 나온 사람이 2사람뿐이었고 단일화에까지 성공하다니라고 써놨는데요. 녹음 바로 이틀 전에 그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아니 왜? 제가 뭘 합니까? 보수 단일화에서 진 후보가
오랜 장고 끝에 단일화를 철회했습니다. 장고. 오랜 장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 며칠 걸렸다고. 며칠이요? 한 5일? 예, 짧은 장고 끝에. 단고 끝에. 짧은 장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만들었었는데 그 사발면 2개를 붙여가지고 맞아. 그때는 장구라고 하고요. 그걸 물에서 치면 물장구. 왜 장고라는 만화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네, 장고. 우주보안관 장고. 우주보안관 장고. 그 D로 시작하죠. 네. 그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네. 우화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뭐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일단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바로 그 번복한 후보가 첫 번째네요. 봅시다. 고창근 71세 남자 제주시 사라봉 13길에 거주합니다. 제주대 교육학 석사. 자, 이 다음에 소개할 김광수 후보와 단일화 협약을 하고 승부를 여론조사로 봤어요. 0.5%포인트 차이로 집니다. 저는 이제 완벽히 마음으로 이해해요. 이러면 승복 못하죠. 그 직후 잠수를 탔고 잠수 좋아해요. 제주형. 예, 물질을 했고. 이틀 만에 잠수를 풀고 패배 인정을 했는데 네. 원팀 협약식도 했거든요. 4일 후 다시 번복.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번 결정에 따른 그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결정은 했겠죠. 78년 임용. 중등교사로 2002년까지 지내다가 교감으로 승진. 승진 이듬해 교육연구관으로 가면서 교육행정으로 이직하고요. 2007년에는 교장직으로 돌아옵니다. 2010년에는 장학관, 그 교육국장으로 가서 13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다음 해인 2014년 6회 지선에 제주교육감에 출마했지만 낙선. 7회 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공천 잡음을 연주했어요. 그러면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를 해요. 뭐 바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단일 후보가 선출됐거든요. 네. 그때의 단일 후보는 지금과 같은 바로 다음에 소개할 김광수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2번 연속 단일화에 지니까 이번에 못 참은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현 교육감을 향한 공약 네거티브를 많이 걸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공약이 지역 언론에 잘 비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선거의 열쇠죠. 남의 네거티브 많이 하면 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네거티브 부분만 자꾸 실어 날라요. 자신이 교장을 한 적도 있는 제주 외고는 일반고 조기 전환 대상이었다는데 이번 정부가 그런 전환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되 이런 특목고의 체질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온 오프라인의 시스템보다 현장 교사에게 있다. 면서 교사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교사들에게 혁명적으로 빡센 교육을 시키겠다고 읽고 있는 건 제 나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교사를 고생시킬 것 같다, 이 교육감은. 교원 치유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내실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게 있군요. 이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 내미는 그나마 좋은 정책이에요. 이상하네요. 이게 왜 보수의 주로 아젠다가 되었는지. 교권 추락과 연결되거든요. 추락한 교권, 그래서 교원들이 힘들다. 그래서 확보의 개념이기도 한데. 치유 지원을 한다. 네. 교권 추락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네. 네, 아니, 다른 문제가 아닐까. 교권이 추락하지 않아도 교사의 심리는 케어를 해주는 게 선진국의 방향일 텐데. 그렇죠. 그거 2개를 연결시키는 게 옳은 방향인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저도 진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보긴 봤는데, 일단은 보수 쪽에서 좀 더 논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는 전공과를 확대해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높여줘야 한다는 공약은 뭐 적당해 보입니다. 이건 진보 쪽에 좋은 정책이죠. 네. 역시 중도원은 여기저기서 잘 취합해 옵니다. 좋습니다. 다음 후보. 자, 단일화에서 이겼으나 단일화가 안 된 후보입니다. 억울한 사람. 김광수 69세 남자 제주시 오남로에 삽니다. 고려대 교육학 석사. 임용은 77년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2003년에 교감, 2007년에 장학관, 2009년에 교장이 되었고요. 2013년에 퇴임해서 교육연구원장을 반년하고 2014년 6회 지선에 교육의원 출마. 교육의원 출신입니다. 교육의원으로는 당선됐는데 7회 지선에서 교육감에 낙선. 이번이 재수시기입니다. 전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4년에 벌금 100. 4년 전에 이 혐의의 정체를 몰랐어요. 첫 선거 예비 후보 시절에
자신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정보를 가져와 문자 메시지를 돌린 혐의입니다. 헐. 이런 게 정보통신법 위반이구나. 그때는 뭐 예. 제가 막 예. 이거 해킹인가요? 막 이랬는데 정보통신망법 말고도 공직선거법도 같이 위반했거든요. 이 혐의로. 네. 정보를 빼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에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1심에서는 각각 100과 150이 나왔는데 네. 2심에서 100 그리고 70이 나와서 공선법 100만 안 넣으면 되죠. 그래서 교육위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70만 원으로 막아냈으니 전과기록 제출에서 빠졌고요. 언론들의 여론조사 합산으로 치러진 이번 보수 후보 단일화에서 고창근 예비후보를 0.5%포인트 차이로 꺾고 단일 후보! 너무 적은 차이여서 고창근 후보는 잠수, 네, 그랬죠.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패배 인정, 번복! 그래서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공약! 저는 후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두 후보 다 이해가 갑니다. 그쵸. 저도 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김광수 후보한테 전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 뇌피셜을 하면 지역에서 제가 선거하는 거를 봤는데 주변에 참모가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안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뽐뿌질을 해요. 그게 되게 커요. 그리고 우리가 왜 볼 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오지? 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의 들쑤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후보님이 나가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굉장히 명분도 주고 막 분노도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자기의 일이잖아요. 후보님이었으면 이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5대 공약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분야는 돌담형 제주교육입니다. 돌담형 제주교육. 교육 주체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그들이 모여서 돌담을 이룬다? 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돌을 쌓아서. 말을 안 들으면 학생을 이렇게 돌담에 들이받아 버린다, 뭐 이런. 네. 저자를 돌로 메우쳐라, 이런 거 아니고! 알았어요. 고교체제 개편은 신제주권의 여중고를 신설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네. 신제주권, 즉 제주시 동쪽 지역의 학교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주에서 가끔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는 과밀학급도 있대요. 신설이 힘들면 이전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첨단 과학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 탐라교육원 내 예술고와 체육교 신설 같은 공약을 실행해서 제주 권역 내에 고교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그 무트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여기서도 이제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자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내부 시스템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주 시내에 너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더라고요. 제주 시내. 그게 굳이 유학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필요하죠. 나 예고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없으면. 그렇죠. 코딩 교육 얘기도 있는데 같이 붙어있는 공약이 흥미롭습니다. 중1 입학 기념으로 학생 전원에게 노트북을 줍니다. 고3까지 이걸 쓴다고 치면 6년 동안의 학습과 미래 준비가 그 안에 다 담기게 된다는 약간 낭만적인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다 알아서 바꿔야 될 텐데. 다른 시도에서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후보님, 노트북은 레노버가 좋습니다. 프로스토어요? 중1 입학생을 6,000명으로 잡고 노트북 단가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120억 예산 규모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레노버는 15인치가 100만 원 전후에 16인치 또한 아이디어 패드 슬림 같은 기종 중에서 150만 원 이하로도 나오는 기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 노트북 예산 200만 원으로 잡은 거 약간 수상하네요. 이게 이제 5, 60대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기계를 쓴다고 해서 그 기계의 데이터가 다 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낭만적이어서 그래도 낭만적이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은 코딩 프로그램이 웹에서 동작을 한단 그죠? 말이에요. 클라우드에서 기억하는 게 낫죠. 엔트리 같은 것도 웹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친구들이 코딩을 배워가지고 와우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누군간 그럴지 몰라도. 그렇죠. 네. 끽해야 이제 자동차 움직이는 거 같은 거 코딩할 텐데 그러면 200만 원짜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후보 보시죠. 이석문 63세 남자 제주시 독짓골 4길 거주 용남동 출생 제주 서초등학교 제주 제1중 오현고 제주대 영어교육과 졸업 85년 임용되었다가 87년에 전교조 활동 때문에 해직 복직은 94년이고요. 7년 싸웠네요. 전교조 제주 지부장도 하면서 2010년까지 근무합니다. 2010년에 그 5회 지선이 있었으니까 이때 제주시 지역구의 교육위원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6회 지선의 교육감으로 출마해 당선. 네. 7회 지선의 재선. 선거 3전 3승으로 이제 3선을 노립니다.
모든 교육청은 공약 추진 현황을 홈페이지 내 교육감실 페이지에서 안내를 하는데 교육감도 다 그거 하는군요. 강원도 교육청 다음으로 보기 편합니다. IB 프로그램, 즉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시범 도입을 6개 학교가 했다는 정보를 제가 강원도 조사하다가 봤거든요. 네. 그 6개 학교가 제주에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현수 씨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IB 관련해서 제가 개비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 다른 정책과 제도와 개념이라고 저한테 후기로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했던 제 잘못입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개비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IB 과정은 2년 과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개비어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 1년을 개비어로 안 쓰면 개비어가 안 되는 거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국제 바칼로리아의 주임말로 스위스 소재 IB 재단에서 판매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유초, 중고, 교육과정, 평가 전체를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팔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재단에서 판매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 900에서 1200만 원 내외의 회비 지출이 맞습니다. 나오고, 인증 비용이 항상 100만 원 추가 발생을 하고, 네. 거기에 교재, 외국인, 영어 가능 교원 도입에 따라서 꽤 많은 예산이 학교별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즉 공교육이 이 장사를 많이 팔아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죠. 학급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군수나 구청장이 공약을 한다는 거는 관내 학교에 이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분께 저희가 또 무슨 선물을 보내드릴 작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따로따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요즘 치약을 공짜로 받으셨대요. 네. 공짜로 사신 게 아니고? 승리자 중에 한 분이. 네. 그런 다음에 죄송해가지고 샀대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건 제 잘못이라가지고, 네, 제보해주신 분을 빌어서 수정을 드립니다. 자, 신제주권의 학교를 신설하는 얘기는 이석문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 중에 일반고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고, 그걸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김광수 후보의 중고 신설 공약과는 달리, 신설은 힘들다, 이전으로 가자고 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그 이유로 들면서 신중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일단 초등학교와 일반고를 하나씩 만드는 정도로만 공약을 내놨네요. 네. 학교에 명예교사나 환경지킴이 등의 형태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이 있고요. 좋죠. 엔데믹에 따라서 그간의 방역 경험을 정리하고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하면서 현재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설치도 공약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얘기가 왜 지금 제주에 와서 처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리를 못한 것인지. 전쟁 후에 피해 복구를 하는 협의체 같은 개념인 거죠. 네. 하지만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사실 이런 협의체에서 만들면은 그게 다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쓰일 거예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 등교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일부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그 급식할 때 어린이들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돕는 도우미. 이것도 무료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상설협의체 공약은요. 김광수 후보 그리고 그 이전의 예비 후보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일화가 되었을 때는 고창근 후보가 이제 중도 쪽에 가깝잖아요. 그 지지자들을 흡수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 3파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3명. 구도의 교육감 선거까지 보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도를 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제주 의뢰 지역구 청취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가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된 이후 제주시 을 지역구는 단 한 번도 보수정당에게 자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20세기의 괜당 끝판왕 현경대 전 의원의 친박 행보에 시민들이 반감을 느낀 것 플러스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고 다니는 지역의 새 보스가 나타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의 기록만 보고 제주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는 탈당해 새시대 새괜당 무소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단 1번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47세 남자 겁나 독특하게도 서울생 배드 누군가가 다급히 후보와 제주의 인연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무위키를 고쳤습니다. 굿 본인이 출신을 숨긴 적은 없습니다. 재민일보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지요. 제주 북초 제주중 대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하버드 로스쿨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해군 대위 법무관 후보의 배경을 제주라 말하면 어폐가 크고 대치동이 좀 더 어울립니다. 하버드 로스쿨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대 석사도 수료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직후부터 얼마 전까지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긴 시간은 아마 본업이었겠고 최근에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자문역 정도였겠죠. 요즘에는 김앤장에서도 민주당으로 많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김한규 후보와 과천의왕 이소영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변호사 만나서 물었더니 김앤장 이런 식으로 협력 변호사가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되게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중에 공부 잘하는 축에 누군가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네. 386 시대하고는 정치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386 시대의 정치인들은 보수 정당은 이제 사시 나와서 검사들, 네. 소수 판사들 아니면은 기업인들 그도저도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집에 돈이 많아서 교회 너 뭐하니? 뭔 소리야? 옆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 등을 긁어서 왜 그래? 아니 등을 긁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옆에서 계속 바지를 벗었어 내가? 옆에서 계속 뭘 그러는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라바를 보는 기분이었어. 무슨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그랬고 이제 리버럴 민주당은 뭐 거의 다 민주화 운동 출신 세력이었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70년대생들은 다르죠. 그렇게 살았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한 선상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공부해서 잘 됐으면 돈 많이 주는 직장 가 있다가 정치하게 되면 정치하는 거죠.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이제 과천의왕의 이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되게 크게 써놨어요. 네. 김앤장 출신이라고. 네. 네. 보수적 표심이 한국은 디폴트 옵션이니까요. 네.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18년도에 스스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1년 정도 지역구 활동을 해왔던 경기 부천병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거기는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지역구. 중앙당은 예끼 이놈 섞어져라 컷오프합니다. 아, 그 사람이구나. 지난 총선 때 농축산인이 많이 지적했죠.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낙선될 것 같은 사지의 청년 후보들을 전략 공천한다고. 민주당이라고 아예 안 그런 것은 아니고 김한규 후보가 그 해당자입니다. 서울 강남병을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정하고 사지로 갑자기 후보를 떨굽니다. 그래서 그때 강남병에 나와서 그 UPD님이 이 사람 누군지 당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후보는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사지가 자기 집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방법으로는 옛날에 일본 민주당에서 했던 자객 공천인데 그 동기는 전혀 다르네요. 그죠? 왜냐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집 공천이니까. 민주당에도 부자 엘리트는 많으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데뷔 전에 공천 받는 게 어딥니까? 강남병에서 더불어민주당 써넣을 자리를 작게 만들고 거기에 그것도 안 쓰고 김앤장 변호사라고 써넣는 취미람을 과시하며 짧은 기간 분전했으나 33% 더블 스코어로 깨집니다. 2명이었구나 후보가.
정치 커리어의 햇빛은 낙선 이후부터 들어옵니다. 각종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가, 상대적으로 톤도 발음도 논리적 말하기도 모두 딸리는 나머지 출연자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언변으로 도장을 찍고 다녔고 대중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신 출연하던 방송의 진행자로 연을 맺었던 이철희 전 정무수석의 천거로 작년 여름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취업합니다. 지역 지지자를 구름처럼 몰고 다니는 후보보다는 중앙에서 익숙한 신인을 내려보내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좋아하는 제주도에서의 선택입니다. 잠시 후에 등장할 김우남 견제용, 물론 당연히 그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괜당으로 힘이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하잖아요. 그 후보의 힘이 도당의 힘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럼요. 가장 대표인 게 김우남 후보죠. 네. 그래서 잘한 게 뭔지 전혀 모르겠는 전임 도지사가 해놓은 유일한 업적이 그거예요. 본인이 가서 당선된 것. 네. 그렇죠. 괜당을 깨본 것. 심지어 본인이 괜당 후계자가 될 그 위험에 처해가면서까지. 그랬죠. 예. 김우남 부상일 동시 견제용으로 전략 공천됩니다. 괜당에서 자유로운 후보로 말할 것 같으면 커리어상 김한규 후보보다 좀 더 왼쪽인 현근택 변호사도 제주 을 자리를 놓고 도전했지만 민주당은 김한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추측. 정치적 가용 자원이 적어 보입니다. 지난 총선 기준 재산이 35억, 그중 지금은 이사간 서울 대치동의 44평 아파트가 14억일 정도로 미네랄이 넉넉한 것 같지만 남편이 정치하겠다고 하면 기둥뿌리 다 뽑아주던 옛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돈을 자기가 정치에 다 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지역구에서 사업 벌리고 사람들을 만나죠. 방송에 많이 나가는 건 돈과 지지자가 없을 때 해법입니다.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자금력이 떨어지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족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거나 적습니다. 그 표시는 소셜을 죄다 직접 올린다거나 기계적인 내용을 담은 포스트가 매일 올라오지 않는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홀홀단신급의 역량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 저는 느낍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도 선거 보름 남은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이것밖에 미디어에 뿌리지 못했다면 정치인으로서 기본기가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공천된 것만 벌써 두 번째.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유권자의 대다수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짧게 말해 말드공업. 예, 제 거 맨 밑에 있어요, 원고.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그 눈에 띄라고 내가 귤 색깔로 해놨어요. 그러네. 아유, 이뻐라. 딱 제주도랑 너무 어울리잖아요. 네. 예, 귤 색깔. 국민의힘 부상일 50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 제주 광양초 제주 제1중 제주 제1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를 먼저 갔다가 학사 편입을 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예, 2002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여기저기 전국의 검사로 다니다가 뭐 그렇게 됐죠.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 2020년 총선에서 소개를 했던 그 후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죠. 전과는 없지만 전과 같은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부인이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를 대납을 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엎드려서 사과를 했던 그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재산을 한번 볼까요? 과수원과 주택이 있고요. 상가와 아파트. 근데 아파트 한 채가 청담동에 있어요. 서울? 네. 네. 이거는 같이 봐주셔. 제가 숫자 약한 10억 6,400만 원? 예.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생각보다 청담동 아파트가 너무 적어서 가격이. 네, 제가 부산 가서 그 얘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 후보들이 집값을 적어내는 기준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또 주택과 상가가 제주도 그리고 또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 하나가 있어서 임차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소소하게 전국에 많습니다. 자, 자동차는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타고 있고요. 배우자는 그랜저 TG를 타고 있습니다. 저 정말 자동차 옛날에 조사 안 했는데 다른 노동자들이 워낙 자동차 좋아해서 그냥 저도 적어봤어요. 근데 저희 이런 차 안 좋아해요. 그 좋아할 만한 차들을 적기는 어려워요. 포터 많아요, 은근히. 그렇죠. 포터 후보용 포터를 본인들이 사죠, 요즘은. 그리고 아니, 코나 전기차는 좋아하죠.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그래요? 이거 비싼 차예요?
전기차 비싸죠. 전기차는 비싸요. 배우자 예금 중에서 교직원 공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계 쪽에 뭐가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본인 주식과 배우자 주식 그리고 장녀와 장남도 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금융재산은 그래서 합계로 3억 33만 8천 원인데 요즘 같은 때 아주 걱정되겠네요. 네. 채무가 좀 있고요. 임차 보증금으로 묶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은 이 정도가 됩니다. 16억 1144만 원이요. 아, 네. 좋다. 잠도 깨기 좋잖아요. 자, 아니네요. 16억 114만 4천 원입니다. 아, 이게 다 틀렸군요. 병역은 본인 해군 상병이고요. 그리고 근데 법무관 근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병이니까요. 예, 그때 아마 해양학과 다닐 때 다녀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갔다 와서 네, 편입을 한 거죠. 아이고 억울하겠다. 자, 장남은 2001년생인데 육군 병장으로 벌써 제대를 했습니다. 일찍 갔다 왔네요. 예, 군대 빨리 갔더라고요. 네, 돼요. 완전 거의 20살에 갔네요. 돼요. 예, 우리 그렇죠. 지금 조카가 2001년생인데 상병 달고 있거든요. 자, 신은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2008년 18대 총선에 제주시 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낙선, 20대 총선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해서 낙선, 2020년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해서 낙선. 그러면 19대 총선에서는 네. 뭐 경탈인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에만 4번째 도전을 하는 건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정치 그러게요. 인생에 좀 부침이 있습니다. 71년생인데 이렇게 많이 공천을 받았으면 이것도 나름 복입니다. 네. 네. 자, 자신이 내세운 경력으로는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위 간사.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대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상일 후보가 자기가 대학교 때 가서 4.3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추적했잖아요. 제주부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이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자랑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때 순위 삼촌 배우지 않아요? 이 나이 때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50대가 넘었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 거다라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 4월 달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것도 제삿날이 다 똑같다는 말을 그러니까 저도 알고 디테일은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만 재상식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10살 9살이면 다 듣는 얘기. 그러니까요. 로 압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추정을 했죠. 저는 처음에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이다. 공대생 유닛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공대 그렇지. 혐오. 근데 그렇죠. 심지어 그때 또 블로그가 있었는데 자기가 되게 인문학을 좋아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도 또 노동자들이 인문학을 아는데 어떻게 사상 모를 수가 없다 말면서 네. 일단 그런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4.3 사건 관련 경력을 내세우네요. 이거를 했다고 계속 지난번에 자랑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여기서도 4.3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다. 이것도 세상이 이만큼 그럼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지금 세상에서 제주도에서 4.3 얘기 안 하고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지각했을 때 그 도당이 무슨 액션을 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상일 변호사에게 영입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UPD가 지금 했던 그 후보가 못 나올 뻔했어요. 네. 예. 결국 근데 국민의힘으로 출마 중이고요.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소문이 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적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몇 가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소속 출마를 할 거라고 먼저 언론에다가 만약에 나 이번에 공천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방법도 예, 있군. 공천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정말 공약이 안 찾아집니다.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하고 또 지금 제주도 도지사 후보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네. 굉장히 도당 자체가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네. 노회하고 그리고 성격 아주 더러운 김훈아 후보랑 들이받아서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네. 자, 본의 아니게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그냥 오뚜기 부상일, 그러니까 계속 쓰러져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오뚜기 부상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적어도 신공합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못 찾아냈어요. 저도 좀 자세히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러지면 이제 청담동에 가서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진과 현재 언론에 있는 사진은 정말 같은 인물이라고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강력한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소속
김우남 67세 남자 정치인 세화고 제주대 경희대 경영 석사 수료 육군병장 만기 전역 17, 18, 19대 국회의원 95년 1회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제주시 의원에서 낙선한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제주시의원 2선 이후 국회의원 3선 공직선거 경력 7전 5승입니다. 강해요. 네. 국회의원일 때 농축산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 농축산인에게도 익숙하신가요?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성격 더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진짜 뭐 편집 당할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제주도에서 마사회 회장으로 올려보낼 때 제주도 도당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어르신을 제주도로 그 서울로 유배를 보내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예, 좌충우돌형. 그렇군요.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걸 수용하고 불출마했습니다. 웬일? 이후 한국 마사회 회장으로 임명될 거였거든요. 자, 요때 보죠. 네. 장관 하겠다고 떠벌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움직이는 방식을 좀 보자고요. 예. 지역의 지지자가 엄청 많고 지역 언론인들이랑도 친하죠? 근데 막 정말 삐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당의 공천을 못 받고 나서 그걸 수용했어. 그럼 무슨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농식품부 장관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건데 이것도 다니까 마사회 회장으로 갔죠. 훨씬 낫죠. 그런데 마사회에서 자기 의원 시절 보좌관을 특별 채용하려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직원이 마사회는 특별 채용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해서 그게 또 녹취가 됐을걸요? 네. 좀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폭언을 했어요. 네. 해임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직원이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임되는 와중에 그 직원이 녹취를 해가지고 나의 말할 자유가 사라졌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헐. 독특한 사고관입니다. 야, 인생 편하네요. 네, 그래서 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뭐 요런 말을 했어요. 네. 이번에 민주당이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괜당 문화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한 거고, 김우남 후보는 괜당 문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소속 출마를 한 거죠. 네. 네. 왜냐면 경선을 치렀다면은 경선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겼을 테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 중앙당이 경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네. 근데 이제 내 무소속 출마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가짐이겠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제주의 3선 터줏대감의 전 마사회 회장이었으니까요. 도당에서는 후한무치 보통 도당에서 이렇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면은 쌩까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여기는 특별히 HAMC를 했어요. 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지. 네.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화난 게 아니라 한 10몇 년을 참고 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탈당한 김에. 네, 공약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되게 공평하게 다 없어서 좋네요. 괜당의 힘. 1, 2당 후보들은 지금 악전고투하느라 힘들고 그래서 공약이 없고 김우남 후보는 너무 강해서 공약이 없고.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우남 의원을 쳐낸 거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느꼈어요. 이거를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나왔으면 당선이구나. 네. 민주당으로 나왔으면 당선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견당 파워를 빼는 작업을 지금 양당이 다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좀 과감하게 했었고 네. 한 번에 확 잡아당겼고 민주당은 한 10년 걸려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도당위원장이었나? 에서 강창희를 이겼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센 사람. 그렇죠. 입니다. 여기까지. 태풍의 눈 제주도를 지나갑니다. 어디 보자. 이제 부산이죠. 한 주를 이렇게 열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부산에서 만나요. 부산 여러분들 볼 때 깜짝 놀래요. 네. 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건 다르게 얘기해야 돼. 경북에 군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내일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빠염. 빠염.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부산광역시의 시장, 구청장,
군수, 교육감 후보들의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